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쌀값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쌀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쌀값 회복에 도움을 준 겁니다.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고구마를 심은 농가들의 소득은 벼를 재배했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효과를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일명 쌀 생산조정제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쌀 생산량이 줄어 쌀값 회복에 도움이 됐고 재고관리비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쌀 생산조정제의 신청 면적은 목표 면적인 5만 5천 헥타르의 60% 수준이자 재배 면적의 약 5%인 3만 3천여 헥타르. 농지 매입 사업 등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된 면적까지 합치면 3만 6천 헥타르의 논이 휴경하거나 타작물 재배로 돌아섰습니다. 작년도 쌀값 상승을 감안을 할 때 벼농가가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적인 패키지 지원과 생산조정제 지원 사업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당초 우려보다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농식품부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올해 쌀 생산량을 약 17만 톤 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374만 4천 톤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특히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약 6만 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조정제를 통한 쌀 생산 감축이 없었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쌀 생산량을 줄인 덕분에 쌀값도 안정세입니다. 올 11월 들어 반등에 성공한 산지 쌀값은 현재 19만 원 선을 웃돌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손실을 크게 줄이는 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쌀 재고 관리로 인해 발생한 정부 재정 손실액은 3조 2천억 원. 하지만 올해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약 3,700억 원을 절감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논에 콩이나 고구마를 심은 농가들의 소득이 벼를 재배했을 때보다 높아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 김제시 죽산면의 농콩 재배단지. 농식품부가 이 단지의 300신도 농가 중 43농가의 농콩 소득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농가는 씨바르당 102만 5천 원, 보통 수준의 농가는 8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벼를 재배한 농가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 겁니다. 전북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에선 올해 20농가가 벼 대신 고구마를 심어 씨바르당 145만 6,321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벼 소득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데다 밭고구마 재배 소득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올해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 문제 완화, 콩, 고구마 등의 식량작물 단지화 촉진, 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었다가 내년까지 연장됐는데 내년에도 농가에 큰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내년 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는 이를 포함해서 32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가 퇴비부숙도 검사 등 축산 분야 현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축단협은 최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공통 현안 11개, 축종별 현안 21개 등 모두 32개 건의사항을 건넸습니다. 축단협이 특별히 무게를 두고 주문한 공통 현안은 퇴비부숙도 검사 유예기간 연장, 공익형 직불제 축산 분야 포함,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지원 등 3가지입니다. 먼저 축단협은 내년 3월부터 의무화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2023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장 상황 등 실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데다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급하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는 퇴비사나 교반 장비 확보가 어려워 애로가 큰 상황입니다. 축단협은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실태조사, 농가 홍보 교육, 퇴비 처리 시설 및 관련 장비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축단협은 정부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을 위해 도입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축산 분야가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축단협은 축산 농가들이 한우, 토종닭 등 유전 자원을 보존하고 친환경 축산 비중을 늘리는 등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축산 분야도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포함해 축산 소외 현상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폐사축 처리 시설의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축단협은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을 처리할 시설이 없어 농가 내 퇴비사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폐사축 소각기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축산단체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축산 현안은 일일이 챙기고 있으므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축산단체에서는 올 12월 말까지 우리가 건의되는 사항을 진행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또 체크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우리 축단협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느냐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응은 차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공통사항 외에 축종별 현안에도 축단협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비유구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내려가면 차익을 지원하는 제도인 비유구 경영안정제를 도입해 줄 것을 주장했고, 한국사슴협회는 녹용 기능성을 분석하는 연구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농가 영업손실 소득 보전과 재입식 허용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다 장관이 축산업계 애로사항을 챙기겠다고 약속해 앞으로 축산 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할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정부가 종자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들의 협의기구인 종자산업정책협의회를 새롭게 발족시킨 데 이어 종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자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종자정책협의회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 국내 주요 종자 관련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회는 기관별 분산된 종자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상호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협의회는 제도 운영, 식량 종자 생산 공급, 종자 유통 관리 정책 지원 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등 세부 분과별로 나뉘어 현안 과제를 선정해 활동합니다. 협의회는 연 2회 정례 회의를 갖고 종자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요 종자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하는 종자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기관별로 분산된 종자 산업 관련 지원 기능이나 사업의 연계나 협력을 위해서 구성을 했고, 앞으로 종자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핵심 의제를 설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최근 개소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를 통해 차세대 종자 및 생명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종자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는 육종기술, 종자검정 등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한 차세대 종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입니다. 국립종자원이 운영하는 교육센터는 종자산업 종사자, 농학계열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종자 생산, 가공 처리, 품질 관리 등 30여 개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체험 과정 등도 함께 운영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AT센터에서 열린 종자 심포지엄에선 해외 수출 시장에서 국내 종자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내 종자업계의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와 한국종자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의 비밀보장 및 식물 검역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종자산업적 측면에서 금력이 조금 더 배려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종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종자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들에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45년 만에 바뀝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숫자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또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개편됩니다. 1975년 13자리 주민등록번호로 개편된 지 45년 만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에 6자리에 임의번호가 부여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엔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고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병원이나 금융기관 등의 시스템 개편에 따른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으시는 분, 즉 예를 들면 출생에 의해서 신규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번호를 변경하거나 정정하시는 분들에게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어제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에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합니다.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지갑으로 선택한 후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됩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향후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 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내년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NBS 한국농업방송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농민신문사 전임 이사와 감사 14명을 NBS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전임 이 감사들은 지난해 NBS 한국농업방송이 성공적으로 개국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상욱 농민신문사 사장으로부터 명예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은 직후 N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청률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사단법인 경남 6차 산업지원센터는 최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경남 농촌 융복합 산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농촌 융복합 산업 추진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는 이날 농촌 융복합 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 융복합 산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청년 농민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모은 청년 농업인 안정정착 컨설팅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우수 사례집에는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청년 농민이 창농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한 우수 성공 사례 22건이 수록돼 있습니다.
책자는 도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되며 도농업기술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정밀한 창농 컨설팅 과정을 담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청년 농민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상주시 딸기 농장 일원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 신품종 현장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해 품종보호 등록된 딸기 신품종 알타킹을 비롯해 베리스타, 산타, 서량 등을 선보였으며 각 품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소개된 딸기 신품종 알타킹은 과실이 크면서 당도가 높고 품종 특성상 꽃속금 작업이 적어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농기원은 앞으로도 알타킹, 산타 등 딸기 신품종을 농가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혹시 팜파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민들이 소비자를 초대해 농장에서 여는 파티를 말하는데요.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두루 경험하고 농가들은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유통 통로로 각광받고 있는 팜파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장을 의미하는 팜과 연회를 뜻하는 파티의 합성어인 팜파티는 말 그대로 농장에서 여는 파티를 뜻합니다. 단순한 농산물 수확 체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농장으로 초대해 파티를 열고 그 과정에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팜파티는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재로 한바탕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는 일종의 농가 축제인데요. 농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매력적인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요즘 소비자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농촌 문화와 농산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팜파티는 농촌의 새로운 마케팅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농가만큼 소비자 반응이 좋다는 겁니다. 소비자라면 누구나 구입한 농산물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궁금할 텐데요. 이런 궁금증을 바로 팜파티가 해소시켜주는 거죠. 건강한 제철 식재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수확해서 가져올 수 있고 또 시골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물론 팜파티는 반가운 문화입니다.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데다 소비자와 소통함으로써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팜파티는 마을 중심 정부 지원 사업과 확연하게 다른데요. 개별 농가가 행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팜파티의 성공 여부는 농장주의 철학을 소비자가 얼만큼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장주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를 소비자와 공유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농가가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단순히 농장 현황을 알려주기보다는 스토리를 구성해서 자신만의 농사 이야기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전하는 게 좋습니다. 한 예로 전남 해남의 버섯 농가에선 힐링 팜파티를 열었는데요. 버섯 재배실에 무대를 설치해서 작은 콘서트를 열고 버섯 전시관과 체험관 등을 별도로 마련해서 생산 농가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생소했던 작물의 이해도를 높여서 농장 이미지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하지만 팜파티가 완료됐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팜파티만으로 농장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나 SNS 등을 활용해서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신뢰를 쌓아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구매력 있는 고정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팜파티. 판로 확보가 고민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